별빛으로 다가오는 내 작은 모습에 창문으로 찾아왔네 그 집안.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더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안.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오다가 찾아왔네 그 집안.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밀려와 눈물 지며 돌아서네 그 집안.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그 집안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순 없어. 눈물 속에 서서히네 그 집안.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걸.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걸.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안 난 너를 지울 순 없어.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 서서히네 그 집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은경의 가요산책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이필근 도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장안구 지역 전 경기도의원 이필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필근 의원님, 도의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예.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는 그 경기주택도시공사라고 우리 네. 그 경기도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이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고요. 네. 예산이 한 7조 정도 되죠. 예, 거기서 한 20년간 네. 간부 생활만 했던 우리 도시개발 쪽, 부동산 개발 쪽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요즘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묻고 싶은 분들이 많겠어요. 예, 많이 예. 찾아오시고 그죠? 예, 많이 상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네. 지역구에서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재 그 활동 예. 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주민들, 장안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생활과 관련해서 뭐 부동산 아니면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아니면 뭐 기획부동산이라 하면 예,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 네네. 이런 토지들을 네. 그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네. 경매 입찰을 받아서 네.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이걸 뭐 주로 비싸게. 한 100평에서 네. 한 150평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예, 비싸게 대파는 수법인데 거의 뭐 개발이 불가능하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네.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속지 말라고 어차피 그렇죠. 속고 계세요. 예, 아우 좀 답답합니다. 예. 기획부동산 업자들 이제 특징을 보면 네, 네. 보통 부담 없이 살 수 네. 있게끔 유도를 해요. 그죠, 보통 작은 거니까. 그렇죠. 한 네. 2천만 원에서 한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막 조바심을 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거예요. 광기 신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네. 그 옆에 그린벨트 부지를 네네. 그다음에 경사도가 높아서 개발이 불가능한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을 네. 지금 광기 신도시가 요 옆에까지 개발이 됐으니까 앞으로 네. 확장해서 더 개발이 될 거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실제 이렇게 보면 아예 원천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고 네네. 뭐 그린벨트 그다음에 경사지 야산이 높아서 우리가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15도 경사도가 15도 정도 이상 되면 네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인허가 자체가 안 나오는 땅을 그런 땅을 막 팔고 있고 가장 그 기획부동산에 속는 사람들이 네. 친척들, 형제 자매. 그 믿고서 그냥 하시는 거죠. 네. 아이고. 그 저기 가장 친한 친구들. 네네. 이런 맞아요. 사람들이 집중 타겟이 됩니다. 아유, 그러면 수원 시민들도 많이 당하나요? 네, 저를 많이 찾아오는데 아유, 제 고향이 우리 그 네. 충청도인데 우리 충청도 연합회하고 좀 네.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도 출신 형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아유, 좀 당하고 와요 또, 그죠? 그렇죠. 미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아유, 어떡하면 좋아. 예, 뭐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쁜 네, 사람들이죠. 그런 그죠. 걸 이용을 하고 그런 네. 사람들이. 예. 그 이제 그거는 좀 됐고 네네.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곳곳에 다니시는 곳이 요즘 현재 네, 예. 이렇게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는 곳이 어느 곳인가 하고. 저는 이제 제 지역구가 동이 6개 동이거든요. 연모동, 네. 영화동, 조원 1동, 조원 2동, 그다음에 네. 파장동, 파장동. 그다음에 송족동. 네. 이목동은 이제 그 법정동인데 이목동까지 하면 7개 동이 되고 다니면서 뭐 토지 같은 게 뭐 불확실하거나 네. 아니면 뭐 예전에 지적도가 1930년대 일제시대 때 만들던 지적도니까 네, 지금 네. 불합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지적공사에서 이걸 GPS라고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지적을 네. 잡아서 쏘는데 주로 많이 틀려요 이게 지적선이.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그다음에 그죠. 그 불법 건축물인데 이게 단속이 됐다, 벌금이 나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이고. 그다음에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예전에 공원 같은 거, 그다음에 소방도로 같은 거를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시에서 행사를 안 했을 때는 네. 이게 의무적으로 네. 그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상의를 하면 제가 가서 법령하고 하는 네. 방법 뭐 이런 걸 친절하게 제가 많이 안내를 해드리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네네. 주민들의 이렇게 실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가장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음식 봉사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예, 많죠. 그런데 가시나요? 아, 전에는 그럼요. 제가 예. 많이 배웠거든요. 예, 지금 그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네. 상한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가 그때 3대 회장을 맡아서 지금 여기 수원역하고 네. 격주로 지금 여기 장안군에서 네네. 봉사를 하고 있고요. 잘 아다시피 저는 또 우리 그 수원의 네. 야학에서 네. 한 11년 동안 우리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네네. 어려운 학생들을 제가 중학교 교사, 중학교 과정. 예, 중학교 네. 과정의 사회교사로 활동을 하고 그러시구나. 있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이 야학이니까. 주로 인전 저희 세대 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보통 네, 맞아요. 적은 가정이 5명, 네. 뭐 많게는 7, 8명, 아홉 명. 뭐 9명 기본으로 네. 이렇게 낳고요. 네. 그때는 이제 학교를 가르치더라도 주로 이제 장남들, 남자들 맞아요. 위주로 남아 선호사상이 짙어서 예,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고 네. 그분들이 지금 다 애들 다 키우고 주로 여성분이겠네요. 그럼. 부로 여성들이 많고
보통 50대 중반부터 네, 예, 그렇겠네요. 60대 후반 예, 이렇게 네. 좀 많죠. 그런 아, 분들이. 그래서 지금 늦게 네 공부를 그렇죠. 하시는구나. 예. 네, 그쵸, 맞아요. 아유 참 그때는 이렇게 네. 여자들을 이렇게 안 가르쳤나 몰라. 살기가 그렇죠. 힘들어서 그랬겠죠. 예,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예, 엄마들이 무조건 장남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장녀는 뭐 살림미천이라고 했던 네, 거고. 그러니까 아, 저도 예, 장녀지만 그 집- 소리 듣기 싫어요. 예, 집안일을 도와주는 네. 예,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맞아요, 했었죠. 그렇게 했어요. 없는 네. 살림에 또 그러니까 아, 자식이. 그럼요. 아이고 참, 그 네. 늦게나마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 열의가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네. 보면은 뭐 시청이나 아니면 도청에 네. 자녀분들이 뭐 과장도 있고 뭐 계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잘 키워놓으시고. 분여이장님도 계시고 네, 아유. 그다음에 뭐 미장원 원장님도 계시고 하여간 사회 그 각 계층에서 그래도 네. 이렇게 그 깨어있는 네, 그런 그죠. 분들이 주로 네. 배움을 완성하고자 네, 배우고자 오시는 오시는데 이필근 도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봉사활동 일정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네네. 밤에 또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드리고 네.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 네, 제가 그 빨리- 공기업에 근무하고 도의원 하면서 11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와, 예. 완전히 은인으로 생각하시겠네요, 은사님. 졸업식 때 되면 네. 학생들이 막 울죠. 예, 아우. 엉엉 울고 그- 선생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힘들었던 것도 참 그냥 풀어내시고 그렇죠. 좋은 예. 일 그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봉사의 참봉사의 달인이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외된 지역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주로 어느 곳을 좀 다니시나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주로 다니는 데가 이제 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못 다녔는데 못 다니셨죠. 예, 이제 요양원이나 네, 아니면 뭐 요양원. 이제 그 고아원 이런 데가 네. 은근히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직접 가기는 어렵고 여기 이제 그 하늘이 봉사단이나 뭐 이런 그 우리 그 지역에 봉사하는 네, 네.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월 회비로 얼마씩 아, 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봉사를 같이 같이 하죠. 참여하시고 예예. 거기서 이제 또 불편사항 같은 것도 들으시고 그렇죠. 그죠? 예예. 네, 주로 무슨 그 뭐랄까 불편사항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시나요, 주로? 주로 이제 그 어렵죠 그분들이. 아, 어려우셔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뭐 예,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음, 예전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네. 뭐 경로당이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네, 아니면 네. 뭐 고아원 이런데 좀 그 많은 예산이 음, 좀 이렇게 후원금도 좀 답지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점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네. 코로나 때문에 경기 자체가 3년 반 그쵸. 동안 완전 맞아요. 죽었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민심도 알게 되고 그러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예. 앞으로의 방향 같은 방향이나 뭐 각오 같은 거 어떻게 네. 하실 생각이신지. 저는 어차피 그 공기업에서 분야들이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우리 그렇죠. 뭐 약사님이나 의사님들은 뭐 의료 분야, 의료 네, 네. 분야, 뭐 그다음에 이제 체육 뭐 활동 많이 하신 분들은 먼저 체육 네. 분야의 이제 그 전문 분야인데 저는 어차피 공기업에서 택지개발 네. 산업단지 뭐 아파트 공급하는 그런 공기업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인 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그다음에 네. 부동산이 개발 쪽에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우리 장안구 지역하고 저기하고 딱 맞습니다. 전문 아, 분야가. 그러시구나. 이 장안구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수원의 1번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지인데 그렇게 뭐 이렇게 발전된 거는 예, 지금 눈에 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전철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전철은 권서구, 네. 영통 다 네, 네, 8강까지 맞아요. 다 지나가는데 네. 오히려 지금 안 지나가는 데가 왜 있는 그럴까요? 여기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을 네. 잘못 뽑았지 않나. 이게 제일 그래- 큽니다. 네. 예, 예. 이게 정치인들도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예, 되는데. 적극적이고 이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네. 되는데 그건 뭐 맞아요. 그냥 뺐지만 하려면 중앙에 가가지고 네. 중앙 정치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홀대되고 옳으신 발전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거예요. 그 국회의원의 최고의 덕목은 네. 예산을 많이 따다가 지역 네. 발전을 위해서 갖다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중앙정치에 가서 아무리 네. 정치를 해도 괜찮은데 우선순위를 중앙정치에 두고 지역
정치로 네. 홀대를 하다 보니까 맞아. 장안구가 20년, 30년 그대로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중앙 정치를 가서 하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가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그렇고 이 주민들도 지역 주민들도 예. 아마 많이 이제 그 뭐랄까 의식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허투루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요. 정치인들도. 지금 그 장안구의 이제 핵심 개발 현안이 첫 번째가 이제 그 전철입니다. 전철. 예, 저 인덕원에서 네. 동탄까지 연결되는 그 인동선이라고 하는데 인동선. 예전에는 이제 복선 전철이라고 네, 했는데 네, 그거는 지금 이제 그 BC 사업 타당성 네. 이를 초과해서 네. 수익성이 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 저기 인덕원역하고 동탄역은 착공이 되고 있고 이게 12개 공고로 지금 나눠서 네. 한 37km 정도 되죠. 통? 네. 그리고 12개 역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그 사실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그쵸. 빨리 진행이 되고 늦게 맞아요. 진행이 돼요. 문제는 좀 예산이죠. 예, 그래서 장안구 특히 장안구 지역 도의원이 저기 국회의원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핵심 산업이 그 북수원 테크노밸리입니다. 아, 이제 네. 지대고개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성대 가는 도로 그 네, 우측에 네. 약간 있어요. 야산 있잖아요. 네. 예, 제가 그거를 우리 경기 주택도시공사 우리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거기 토지를 다 이렇게 발라냈습니다. 그래서 한 아. 15만 평 정도 나오고요. 네. 그 옆에 그 심재덕 시장님 그 해우소 네, 그 네, 뒤쪽으로 해우소. 그린벨트가 아.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아, 네. 5만 평 되니까 두 개 합치면 20만 평 규모인데 크네요. 20만 평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20만 평입니다. 그걸 제가 2000년도 판교 테크노밸리 팀장 할 때 토지인 계획을 제가 같이 짰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한 5만 개, 7만 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매년 한 100조 이상의 네.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그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네, 됐고요. 그게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판교 이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네. 그 자동차 자율시험장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3 판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네. 그 젊은이들 그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뿐만 네. 아니라요. 그 네. 지자체의 세수입 네. 예,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수원도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주근접이라 그 네. 근처에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 오르니까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도로가 또 개설이 네, 인프라가 그렇죠. 되니까 네. 자연적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안구 쪽에 그런 발전이 오기를 저도 기대해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핵심 그 북수원 테크노밸리만 거기 네. 만들어주면 지금 저쪽에 성대 쪽에 수원 R&D 네. 사이언스 파크를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지금 그 말도 많았던 그 이폭동 쪽에 네, 그래서 이폭동. 거기 12만 평, 여기 20만 평에서 32만 평을 A지, B지구로 하게 아. 되면 이 북수원 지역이 네. 장안구가 네. 아마 수원의 5개 구 중에 최고로 잘 살고 네. 활력이 넘치는 네. 그런 장안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좋은 그 발상을 갖고 계시는데 네. 그게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리고 많죠. 네 많죠. 예. 많은데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속속 이렇게 투입이 돼서 예.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연모동만 예를 들어볼까요? 네. 연모동 경기대학 밑에서 정문에서 후문으로 터널 뚫으면 됩니다. 아 거기가 좀 이렇게 고지대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경기대학 밑으로 터널을 뚫게 되면 네. 우리가 토지보상법상 네.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그 법률에 보면 그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지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20m 보통 임야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25m 밑으로 내려가면 네. 토지 보상비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목비만 있으면 됩니다. 오. 그래서 거기가 약 높기 때문에 네, 한 높아요. 40m에서 45m로 네. 터널을 뚫게 되면 오. 연무동이 버스 노선이 생기고요. 연무동 주민들이 네. 광교 생활권이 되고 네. 그 바로 넘어가면 홈플러스 저기 있잖아요. 네, 네. 이마트 있잖아요. 네. 그거 이용할 수 있고 경기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네.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기 돌아서. 화살까지 가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그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네. 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영무동이 그 보훈원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넓습니까? 보훈원. 그렇죠. 거기 보훈원에 계신 환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어머나. 왜 서울로 가요? 거기다가 병원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보훈병원은. 그러면 영무동 주민들이 네. 보통 그 65세 우리가 65세 이상을 네, 고령 인구라고 노인 하는 인구죠. 노인 인구라고 하는데 23%가 영무동 주민들이 고령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네. 영화동도 있고 수원 1등도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훈원에 있는 환자들이 네.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뭐하러 서울까지 가요? 버스 대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영무동, 영화동, 조원 1동 이런 분들이 네. 그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영무동 쪽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저도 많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네. 대안으로 저기 지금 그 수원 의료원을 갖다가 수원의료원. 이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좋습니다. 그쪽에 예. 가면서 막 그 정자동 정자동 쪽에 쪽인데 네. 거기 사람들이 싫어요. 왜냐면 코로나 왜 그러죠? 거기 질병이 터지면 그거 그 거점 병원입니다. 그러시고 거기 그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서 싫어요. 맞아요.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 관계단자락으로 오면 시너지 효과를 여러 개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또 아기들 있는 집들은 또 거기 가깝다고 또 좋아하는 세대들도 있어요. 거기, 그래요? 네. 하여간 그러니까 뭐 병원이 또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이유도 그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수원에 두루두루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더는 저는 이제 장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이제 장구청 건너편에 네, 보면 네. 조원공원이 1만 평이 되는데 네. 거기도 약간 단차가 있잖아요. 네. 거기 단차를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반지하식으로 파주면 네. 주차장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 좀 연무동 쪽에도 거기 있던데요. 그 아. 주차장. 그죠? 그 연무도 여기 지금 상해가. 영화동하고 네. 거기 있죠. 저기 네, 네. 성립 때 네, 그거 괜찮은 것 그런 같아요. 식으로 주차장을 파면 네, 됩니다. 맞아요. 전혀 그 안전상 공간을 문제가 이용하는 없고요.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유. 우리 영화동하고 연무동이 또 발전하려면 네. 저기 그 지금 그 북문에 있는 네네. 그 샛빌지 한 6천 평 정도 되잖아요. 옛날에 북문에. 왕갑이 차량했던 그 화학 주차장을 이용하고 네네네. 네, 여기다가 유스 호텔을 한 5층으로 조져가지고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네.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경주에 네. 그 수학여행을 가면 수학여행 가면. 우리가 경주가 오래 지나면 경주에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유스 호텔로 크게 한옥으로 해서 아. 져주게 되면 아마 여기 그 거북시장하고 네. 연무동 그 주변 지역이 엄청나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로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필근 도의원님하고 이렇게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정치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네. 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필근 도의원님 이렇게 방향성 같은 그런 거를 좀 앞으로의 방향, 우리 수원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나 두루두루 제가 많이 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본인 이름으로 멋지게 삼행시 한번 예.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예. 이곳 장안구에서 반드시 네,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과 기본을 함께 양성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짝짝짝짝. 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자,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장안구 요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원시에 대해서 발전 방향 같은 거 예.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인구가 많이 나갈 때는 한 125만까지 네. 나갔고 125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120만 정도 네.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우리가 줄었네요. 그 도시계획법에 보면 네. 20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년마다 단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수원의 개발 가용지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의 도시 기본계획 2040을 보면 저쪽 지금 그 비행기가 뜨는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목청에서 그 저기 호매실 쪽으로 가는 네네. 여기 이제 거기만 남은 건데 거기도 이제 개발이 끝나면 수원시는 이제 뭐 개발이 정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수원시의 그 세수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삼성전자 있습니다. 세계적인 네. 대기업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수원에서 매년 한 2,800억 정도 네.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저번에 반도체가 안 팔렸을 때 네. 1,000억, 1,800억 정도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1,000억 정도가 부족해서 네.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던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랬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원을 삼성전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네, 그죠. 우리가 수레의 양대 바퀴처럼 네. 그 삼성전자는 기존에 주고, 그다음에 그 수원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네, 군공항장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저는 10년 이내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원 공공항 비행장이 저게 164만 평이고, 네. 그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기부대 양해 방식을 하고 돼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 공공항 이전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대금을 네. 그대로 뭐 화성이든지 어디 뭐 지금 네. 가장 화성이 유력하니까 화성을 네, 예를 화성. 들면 네. 화성에다가 비행장을 져주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도로라든지 전철을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으로는 수원 공공항 이전지가 164만 평이니까 네. 여기를 그 황구지천 쪽 뒤쪽으로 해서 조금 더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잡아먹으면 한 200만 평 정도가 충분히 나온다. 네.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20조의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네. 20조 사업 중에 그 화성 공공항 이전에 한 12조 정도는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12조 정도를 쓰고 나머지 그럼 8조 부분을 그 우리 국내 대건설사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네. 뭐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 뭐 대림건설 네. 뭐 다 들어오라 그래서 너희들이 불러서 200만 평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니들이 짜서 갖고 와라. 그 대신 아파트는 안 된다. 여기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네네.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하는 그러면 뭐 어떠한 벤처 기업체가 들어오겠네요?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겠죠. 네. IT, MT, BT, AI, 인공지능, 네. 요즘 또 핫한 그 로봇 산업, 그다음에 반도체. 이게 2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자꾸 네. 해외로만 나갈 게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그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네. 거기서 창출되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네. 삼성전자, 수원공공항이 네. 그 일자리 배출하는 그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서 걷어들이는 네. 세수입으로 그러면 시를 수원시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수원에는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대, 네. 경희대, 뭐 성균관대, 성균관대. 수원대, 뭐, 네. 뭐 그런 좋은 학교 학생들이 네. 어디 다른 데로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좋은 자리에 네. 양질의 일자리에서 취직을 하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네. 여기서 애를 낳고 여기서 그쵸. 학원을 보내고 여기서 자고 먹고 쓰고 너무 그러면 좋죠. 수원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수원은 그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네. 그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용지를 수원 네. 공공항 이전지를 장기 수원의 청사진 미래의 먹거리로 네. 저는 그 유보해 뒀다가 거기다가 좋은 IT 스마트 복합도시도 좋은데 그 우리가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가면 네. 그 스톡홀름 가면 한 거기가 60만 평 규모의 그 벤처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데 네. 그게 120만 스웨덴 네. 그 1200만의 스웨덴 인구를 미개 살리는 오. 전 세계 그 노키아부터 해가지고 IBM, 뭐 MS 그 대기업들이 다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하면 만들어주면 수원의 장기 네. 이 수원의 도시라는 거는 우리 그 옛날 신라의 고도 천년처럼 천년을 가는 수원이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 백은경의 가요 산책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수원시 장안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그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익혔던 도시개발 어떤 그 민원들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죠. 네, 이필근 전 도의원님의 애창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운대 연가 그리고 그 집 앞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푸른 물결춤을 추고 물새 날아 부는 엔데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의 누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푸른 물결춤을 추고 불새 날아 흐르는 해운대의 밤은 또 그렇게 지나가는데 솔밭길을 걷던 우리들의 사랑 얘기가 파도에 밀려 사라지네. 하얀 모래밭에 사랑의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사랑해 떨리는 내 입술에 키스해주던 너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 그대 해운대의 사랑이여. 보고 싶은 사랑 추억 속에